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면서도 실감이 안 나고 꿈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줄 알았습니다. 힘들어서 이제 더는 못하겠다 말하면 더 잘해볼게 하고 달래줄 줄 알았네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이고 지방에 대출 끼고 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처음 남친과 결혼한다 했을 때 시댁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준다 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얼마 전 친정에서도 같은 돈을 저한테 주셨고요. 주시면서 시댁에서 더 준다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똑같이 더 주겠다 하시더군요. 문제는 결혼까지 4개월 남은 상태였는데 신혼집 알아봐야 한다는 말만 꺼내면 다른 집 구하면 출퇴근하기 힘들다. 이직이 어려우니 일단 너희 집에서 살다가 돈 모아서 이사가자. 요즘은 혼인신고 늦게 하고 아기 태어나면 청약 넣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그때 새 아파트로 이사가자. 대출 내면 부담돼서 대출 없이 시작하고 싶다. 헌집이라도 인테리어 하면 예쁘다. 하는 등 제 의견과 일치하는 대답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30% 정도 내서 10년 정도 된 아파트에 가고 싶었거든요. 70% 정도 자본금이 있으니 대출 내면 둘이 벌어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빨리 낳을 생각이었기에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도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친과 의견이 도무지 조율되지 않아 집 얘기만 나오게 되면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면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출퇴근하기 힘들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라. 하고 매번 말하기에 어느 순간부터 저도 지치게 되면서 더는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짜 싸우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다 좋다. 대신 대출이라도 갚게 시부모님께서 보태주신다던 돈을 받아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제 집에서 살 거라면 대출이라도 없이 살게요. 본인도 대출이 있으면 부담이라 했으니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고 빚을 갚자고 했었죠. 그런데 계속 알겠다 대답만 하고 안 받아오더라고요. 그대로 있다가는 계속 못 받고 흐지부지 넘어갈 것 같아 언제 줄 거냐 물었더니 결혼할 때까지 한참 남았는데 왜 그러냐. 그게 그렇게 급하냐. 말만 하면 준다고 하는데 왜 못 믿냐.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해서 그때부터 계속 돈 얘기를 꺼냈더니 그 뒤로는 싸움뿐이었습니다. 당시 남친 부모님이 너네가 안 싸워야 돈을 줄 거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현타가 왔습니다. 그 돈을 안 주셔서 계속 다투는 거였는데 안 싸우면 돈을 주겠다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주말에 밥 먹으러 와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바다가 보고 싶다. 회 먹으러 가자. 하고 불러대시는 통에 저희 집에 가는 것보다 3배로 자주 갔습니다. 알고 보니 전남친 형제 자매들은 저보다 더 자주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가는데도 더 자주 오라고 말할 만큼요. 오라고 강요하는 것도 부담이었고 퇴근하고 나면 집에서 쉬고 싶어 정말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 이 이야기를 하니 거기 가서 네가 뭐하냐. 그냥 쉬다 오지 않냐. 라고 개소리를 하더군요. 쉬어도 내 집에서 쉬고 싶지 불편한 예비 시댁에 가서 쉬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거기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닌데. 그 외에도 다투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남친이었던 그 사람은 술만 마시면 헤어지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었고 거짓말도 자주 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거나 자잘한 사고도 많이 치고 다녔었죠. 술 먹고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다치고 온 적도 있었고 제가 병원에 데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호구라서 술값은 항상 그 사람이 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친구들은 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걸 보며 화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참다 못해 헤어지자 했더니 술을 끊겠다며 빌기에 알겠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또한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커플 여행을 가게 됐는데 내가 한잔 안 하면 다른 친구들이 불편하지 않겠냐. 너랑 둘이 있을 땐 집에서 맥주라도 한 잔씩 하고 싶다. 하고 말했거든요. 그 때문에 전보다 많이 싸우게 되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와 싸우기만 하면 본인 회사 동료와 아버지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매번 일러 바쳤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며 하지 말라고 말렸고요. 이런 시간들을 1년이나 보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제가 정말 등신 같았네요. 저는 이전까지 저희 부모님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헤어지기 전까지 전남친 차를 4개월 정도 타고 다녔던 상태였고요. 부모님도 차가 필요하다 하셔서 새 차를 구매하려 했었는데 그 돈 아껴 다른 데 쓰자며 자기 차를 타라고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싸우고 헤어지자 했더니 보험 서비스에 전화해서 차부터 바로 가져가더군요. 그 모습에 그 사람과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됐습니다. 그때 차를 구매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해서 그 길로 차를 알아보고 예약했고 바로 식장 예약한 것부터 취소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파혼했는데 아직 부모님한테도 파혼한 이유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이렇게만 대답했는데 조만간 제대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제대로 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혼보다 파혼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꿈인 것 같아 실감이 나지 않네요. 이젠 눈물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막막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런 건 별일 아니라고 한마디씩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별일이에요. 완전 별일이죠. 인생을 구했는데 별일이고 말고요. 진짜 별일이니 가족들과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축하 파티 하시고 좋은 곳에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은 마음만 아프죠. 결혼했으면 죽고 싶었을걸요. 이혼하고 싶어도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이혼도 못해요. 그러니 지금의 결정이 너무 잘한 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세 번째, 잘 헤어진 겁니다. 결혼을 강행했다면 술 마시고 헤어지자는 소리가 이혼하자는 소리로 변했을 겁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운전이요. 어느 날 큰 사고를 낼 겁니다. 대학 선배 중에 음주운전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정신 나간 놈이 있었는데 남의 차 받고 이것저것 해서 2천만 원 생돈 날려먹었습니다. 진짜 잘 헤어지셨어요. 네 번째, 세상 찌질한 놈하고 헤어진 걸 축하해야 하는데 씁쓸한 건 저런 주제에 매달리지 않고 쿨한 척 가버린 게 약오르고 버림받은 기분이 들어서입니다. 안 매달리니 미련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죠. 보통은 이런 걸 못 견디고 여자가 매달려서 지발로 불구덩이에 뛰어듭니다. 그럼 못 이긴 척 받아주는 남자에게 모든 주도권을 다 주고도 버려질까 두려워서 쩔쩔매게 되죠. 아마 시간이 좀 지나도 기대했던 액션이 없으면 잘 지내냐 어쩌냐 하며 찔러보기 시전을 할 겁니다. 그때 답도 하지 말고 바로 차단하세요. 그럼 똥줄 타기 시작한 남자가 부모를 동원하는 등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님 마음을 돌리려고 할 겁니다. 저 남자는 님 성격을 잘 알아서 절대 못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 주제에 님이 과분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더 집착할 겁니다. 굉장히 실리를 따지는 계산적인 남자이니 절대 만나지 마세요.
싹싹 빌고 잘해줘도 그건 결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시적 수단일 뿐 사랑이나 애정 같은 게 절대 아니니 명심하시고요. 5번째, 이게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해봐요. 잘했는데 왜 속상해하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배도 안 좋아갈 놈을 잘 정리해놓고 왜 우울해하세요?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나 하세요. 찌질한 놈을 님 인생에서 치워버린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